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중일 근대사 삼국지 제85부 조슈번 항해 원략을 제안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861년 에도 막부는 천황가와 쇼군가 사이에서 맺어질 그야말로 세기의 정략 결혼이었죠. 바로 이 공모 합체를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호응해서 교토에 이제 수많은 로비스트를 풀어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뿜뿌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이제 공가 중에서도 친막부파 귀족들이 있었고 그 대표주자가 관백이었던 구조 히사타다였어요. 자, 이 구조 히사타다는 막부가 제안한 공모 합체론이야말로 이거야말로 천하 제일의 경사가 아닙니까 하면서 고메이 천황의 허파의 바람을 잔뜩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고메이 천황의 이복 여동생이자 지금 현재 신부 측으로 낙점되었던 가지노미야 차카코가 이미 천황과의 반계인 타루히토 친왕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요게 지금 현재 살짝 걸리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중차대한 그야말로 세기의 정략 결혼이잖아요. 이런 게 진행 중이니까 뭐 약혼 정도는 사실 파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막부 측에서는. 게다가 약혼자였던 타루히토 친왕은 이미 26세의 성인이었고 가즈노미야는 15세밖에 안 됐던 소녀였어요. 나이 차이도 서로 제법 나는 편이었죠. 그에 비해서 가즈노미야와 이에모치 쇼군은 서로 동갑내기인 소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드라마 속 주인공으로 낙점을 해도 손색이 없는 바로 그러한 동갑내기 또래 소녀 커플이었죠. 이보다 더 적절할 수가 없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서 고메이 천황은 이거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서 고민에 잠기다가 신임에 맞지 않는 측근이었던 이와쿠라 도모미를 불러서 이 혼담 문제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와쿠라 도모미 다들 아시다시피 원래 이 양반은 미토학을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고메이 천황한테도 미토학의 바람을 집어넣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뜻밖에도 지난번 안세이 대옥 사건으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와쿠라는 어느새 막부 측에 줄을 댄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와쿠라는 이 혼담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조언을 해요. 근데 이게 꼭 막부 측에 줄을 댔으니까 뭐 친막부적인 성향을 발휘해서 그랬던 것이다 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고메이 천황이나 이와쿠라나 둘 다 미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미토학의 기본 이념은 막부가 존왕양의 근거에서 천황을 보필해서 천하를 통치한다,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부를 패싱하거나 막부를 없애거나 원래 그게 아니에요. 미토학의 기본적인 이념이. 미토학의 기본은 막부가 중심이 돼서 존왕양의를 갖다가 실천을 해서 천황을 보필하는 것이 원래 진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 공모 합체만큼 환상적인 체제도 없지 않을 거냐 이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와쿠라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는데, 만약에 일이 잘 풀리기만 한다면은 천황께서 막부의 권위를 발판 삼아서 보다 더 강력한 황권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바람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막부 입장에서 살짝 위험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막부가 천황의 권위를 빌려서 천하를 통치한다, 지금 그 작전으로 공모 합체론을 주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뒤집어서 설명하면은 거꾸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메이 천황이 막부의 권위를 발판으로 삼아서 보다 더 강력한 황권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무렵이 되면 고메이 천황이 좀 고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지금 존왕양의를 하겠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설치고 다니는 저 도막파 사람들, 가만 보면 저것들 다 근본 없는 하급 사무라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진짜 막가파치게 각종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있는데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냐라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던 차였다는 거죠. 즉, 저 근본 없는 도막파 운동권 놈들이 만약에 천하를 장악하게 된다면은 이거 존왕양의를 빙자해가지고 어떠한 혼란을 일으킬지 어떤 협잡질을 할지 모를 일이 아니냐 이거죠. 지나간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저렇게 근본 없는 것들이
어쩌다가 절대 권력을 가져가지고 막가파식의 협잡지를 부리는 건 흔하게 있었던 일 아니냐 이거죠. 뭐 삼국지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동아저씨 같은 경우. 자, 더군다나 미토학에서 조낭 양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막부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 저 근본 없는 도막파 하급 사무라이들이 아니라 실제로 누구하고 손을 잡는 것이 이론상 맞는 거냐면은 전통적으로 명망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품격 있는 가문들, 그리고 바로 쇼군이 주도하고 있는 막부하고 같이 손을 잡는 것이야말로, 공무합체를 하는 것이야말로 미토학의 이념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이 이른 고메이 천황, 마침내 결심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메이 천황은 막부 측과 정략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이에 안도 노부마사는 같이 이제 연립 정권을 구축하고 있었던 좌막파의 좌장이었죠. 쿠제 히로치카와 함께 교토 어서로 방문하여 고메이 천황을 아련을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일이 쉽게 풀려나가자 안도 노부마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안심하기 일렀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커다란 고비가 찾아오게 됩니다. 고메이 천황이 상당히 엉뚱한 고집을 부렸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좋다. 내가 막부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정략 결혼을 하겠다. 하지만 정말로 에도 막부가 미토학을 신봉하는 집단이 맞다면은 조낭 양의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냐? 조낭은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충성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근데 양의는 지금 되게 모호하다. 그러니까 정략 결혼을 수락해 줄 테니까 그 조건을 어떻게 해라. 반년 안에 양의와 쇄국을 시행하라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서양 세력을 일본에서 축출하고 흑선 내양 이전으로 돌려놓으라는, 솔직하게 말하면 이거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고메이 천황이 고집이었어요. 당연히 불가능한 약속이죠. 하지만 안도 노무마사는 일단 저지르고 봅니다. 지금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하고서 이것을 이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나 안도 노부마사도 바보도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또 단서 조건을 달아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리 봐도 지킬 수 없고 터무니없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폐하, 양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일본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해안가에 요새도 쌓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확실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으로는 반전이 너무 짧습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의 시간을 주신다면은 반드시 양의를 이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지금 당장의 급박한 상황을 모면하자라는 꼼수가 뻔하잖아요. 이거 딱 봐도 이제 시간 끌려는 수작이 뻔한데 흥미롭게도 고메이 천황이 또 순순히 이거를 수락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고메이 천황도 미토학의 근거에서 조낭 양의를 강력하게 신봉하긴 했지만 뭐 구체적인 플랜은 또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안도 노부마사는 또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은 이미 결혼식까지 올린 데다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설마 그때 가서 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이혼시키진 않을 거 아니냐. 그리고 둘 사이에서 아들까지만 순산할 수 있다면은 그럼 그걸로 완전히 게임 오버가 된다. 그래서 이런 계산하에 사실상 꼼수나 다름없는 답변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이미 서양 각국과 수교를 한 마당에 이제 와서 다시 양의로 전환하겠다라는 천황의 약조를 어떻게 공표를 할 것이냐 이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고메이 천황과의 약조를 발표를 한다면은, 즉 천황과 세기의 정략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양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면은 이게 막부 정책의 일관성에 타격을 끼친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약 체결하고 수교 맺고 다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갖다 뒤엎는 말을 갖다 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발표를 하게 되면은 서양 세력이 분노할 게 뻔한데 그거를 또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메이 천황과의 약조를 발표하지 않고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죠? 그럼 또 고메이 천황이 뭐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당시 막부가 봉착한 고민이 뭐냐면은 고메이 천황의 고집도 만족시키고 또 막부 정책의 일관성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명쾌한 묘수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조슈원이
중앙 정치에 난입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슈번이 막부 측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묘안이 있다면서 천하묘책을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이른바 항해 원략이었다는 거죠. 자, 이 항해 원략은 누가 만든 것이었냐면은 조슈번의 번사 나가이 우타가 창안한 전략이었습니다. 이 항해 원략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은 최선의 공격이 곧 최선의 방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애초에 쇄국을 선택했던 거는 어디까지나 신군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기본적인 유운이었지 그것이 법으로 못 박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쇄국의 궁극적인 개념은 결국 서양 오랑캐들로부터 신국인 일본을 지킨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쇄국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수세적으로 수비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양이이자 쇄국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나름 또 이게 획기적인 그런 반전 이론이죠. 자, 그래서 이 나가이 우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본이 수세적으로 웅크리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다로 진출을 하자. 그렇게 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구축하고 강력한 해군을 양성해서 국방을 튼튼히 한다면은 오히려 천황의 이세를 만방에 떨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즉 지금처럼 수세적인 전력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세적인 확장 정책으로 가자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일본의 힘이 막강해진다면은 서양 오랑캐들은 자연스럽게 위험 떨어지는 황국인 일본에 순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랑캐들을 굴복시키는 진정한 양의가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뭔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가이 우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개국과 양의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다. 사실상 개국으로 양의까지 포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더 큰 범주의 존왕 양의 사상을 만들자는 거죠. 단순히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고 천황을 받들어 모시자라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치고 나가서 서양 오랑캐들을 굴복시키고 천황의 위험을 만천하에 드높이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존왕 양이다라는 것이 바로 그게 핵심이었다는 거죠. 이 묘책에 에도 막부는 반색을 하면서 즉각 조슈번이 제안한 항해 원략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항해 원략은요 요시다 쇼인이 주장했던 항해 웅략과 원래 별 차이가 없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그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갖고 온 건데 다만 양자 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가 있긴 있죠. 그게 뭐였냐면은 요시다 쇼인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도 막부 체제로는 안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막부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신체제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했던 반면에 항해 원략은 다들 이제 냄새를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막부를 위해서 만든 어용 사상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근데 뜻밖이잖아요. 에도 막부에 대해서 가장 큰 원한을 갖고 있는 와신 상담의 칼날을 갈고 있는 조슈원이 왜 이런 책략을 갖다가 제시를 했냐라는 거죠. 그야말로 막부를 위한 어용 책략 아니냐 이거예요. 자, 당시 조슈번의 분위기가 좀 바뀐 게 문제가 됐는데 그게 뭐였냐? 근래에 들어서 안세이 대옥과 사쿠라다 문밖의 편 이런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일본 천하가 좀 혼란에 빠졌잖아요. 그리고 현재 안도 노부마사가 이끌고 있는 에도 막부의 정권은 사실 이게 이 다이로 같은 그런 파워풀한 느낌이 전혀 안 나요. 상당히 허약한 월급 사장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슈번 내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사스마번 하는 거 봐라. 저렇게 중앙정계에 발을 걸치려고 여러 노력을 하지 않냐. 실제로 약간의 성과도 나왔다. 그리고 또 저 사스마 깡패놈들한테 질수에 없지 않겠냐. 이제 이 히키코모리 생활을 청산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러한 목소리를 대변했던 인물이 나가이 우타가 이끄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하고는 좀 궤가 다른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항해 원략을 막부 측에 제안함으로써 막부 측에는 조슈번의 충성심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나름의 보상을 얻어내고자 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뭐 이제 조슈번을 향해서 걸어왔던 각종 제약이나 규제 이런 거 풀어주십사. 그리고 우리도 자유롭게 무역해가지고 부를 축적해보자. 요런 이제 계산이 깔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시다 쇼인의 제자들이었던 쇼카 손주코 동문의 세력들은 이것을 강력하게 비판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나가이 우타는 요시다 쇼인이 참수될 때 그 어떠한 구명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나가이 우타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가이가 막부에 어용 노릇까지 하니까 동학파 입장에서는 이거 그야말로 따블로 원수지간이 된 거죠. 스승님의 원수, 그리고 막부의 앞잡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적폐 대상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동학파에 의해서 나가이에 대한 암살 시도가 몇 차례 있었어요. 하지만 나가이가 검수 실력도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논계이기면서 검수 실력까지 겸비했던 인물이었는지 나가이는 그러한 암살 위기를 그럭저럭 잘 넘겼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 시대에는 논객 하려면은 입만 잘 털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칼솜씨도 좋아야 돼요. 자, 어쨌거나 동학파가 뭐라고 부르짖던 간에 이제 공모합체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개는 짖어도 철마는 달린다. 그러면서 양측의 혼담은 착착 진행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학파는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초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천하를 뒤흔들 거사를 계획하게 되는데 과연 그 거사가 무엇이었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